야간 브리핑 인천역 곽지문입니다. 야간 브리핑입니다. 유튜브에다가 제가 아침에 또 점심때 저녁에 3번 올리는데 저녁 때는 좀 길게 합니다. 자, 오늘 저녁 때 하는 방송은 내일 시장을 좀 점검하고 그 중에서 좀 핵심 종목들, 그 종목들과 종목에 대한 재료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바이오 시대, 바이오에서 셀트가 올랐고 또 신약 파이프라인 가진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2차전지가 괜찮았고 수소차가 올랐고 플랫폼 종목들도 뭐 괜찮았고 대신에 정통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게 오늘의 특징입니다. 선물옵션 만기였는데 시장에 변동성도 꽤 있었다. 제가 변동성 꽤 있을 거다 그랬죠. 왜 변동성이 있을 거냐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뭐 선물옵션 포지션 때문에 변동성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타난 결과고 실제로는 경험칙이 중요합니다. 경험칙.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런 상황에서는 그 선물옵션 만기 때에 반대 포지션 있는 분들이 흔듭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선물 매수 포지션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하는 것이고 선물 매도 포지션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힘을 이용해서 한번 찍고 싶은 거고 이런 것들이 만기에 나타납니다. 옵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라온 날은 조금 이제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파동을 보인다. 자, 마지막에 다시 위로 쭉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파동 모습은 제가 아침에 변동성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야말로 파생과 선물과 옵션과 주식 선물 여러 가지에서 서로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3시까지도 주가가 쭉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다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서 동시효과 때 또 한번 올리면서 힘 있는 기관들이 뭐 매도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이제 그 기관들이 마지막에 한번 쭉 팔면서 그러니까 이 매도가 차익 실현의 매도인지 뭔지 잘 몰라요. 이 매도가 차익 실현한 매도인지 아니면은 가급적으로 지수를 좀 밑으로 내려 눌러가지고 매도 포지션 같은 사람들이 손실을 가장 적게 만드는 뭐 옵션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렇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인위적인 자기적인 것이었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칙으로 요즘처럼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상황에서의 선물옵션 만기 때는 거꾸로 한번 또 한번 밑으로 내리깐다라는 거예요. 또 많이 내렸던 선물옵션 만기 때는 위로 한번 치받는 그런 모양이 나오더라. 경험칙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경험칙이 맞았고 또 기관들과 특히 금융투자에서 약 7천억 정도의 매도를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수 관련주들의 하락이 좀 심하게 나타났죠. 마지막에 또 좀 쳐주는 모습, 위로 쳐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많이 빠졌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좀 장중에는 좀 빠졌다 좀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많이 뺐고 많이 올라온 거죠. 장중보다는 뭐 그 외에 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 장중에 많이 빠졌다가 마지막에 올렸고 은행주들도 뭐 4%씩 하락했다가 그래도 한 2% 정도는 회복을 시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 모습인데 그럼 내일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다음 주에 내일은 조금 휴유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에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가지고 2200포인트에서 집중 매물대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악재예요. 그런데 악재는 좀 올랐다라는 것이고 호재는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오늘도 11선까지 갔었는데 바로 아래 꿀이 달고 올라왔죠. 이렇게 좀 밀리려고 그러면 자꾸 밑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포지션 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환장할 지경이죠. 아니 말이야 좀 어째 여기서 좀 내려가려고 뭐 꿈을 가졌는데 다시 올리고 특히 곱버스 가진 사람들은 참 미칠 지경이죠. 곱버스 선물 매도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빤히 보이는 코로나 악재 가지고 선물 매도 베팅했던 사람들이 피박살 났다라는 거. 그게 오늘 특징이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뭔가 좀 해보려고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몸부림쳤지만 다시 한번 작살나면서 길가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매도 포지션 했던 사람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정리가 됐어요. 롤업을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매도를 질렀던 사람들이 이제 한번 정리가 돼서 하락 압박은 좀 덜 받을 수 있다. 그리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에너지가 좀 많이 소진됐겠죠. 그동안 주가 올라와가지고 에너지 소진이 됐다라는 점도 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오늘 근데 또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해서 1조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또 그만큼 또 여력을 확보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다 검토하니까 결과적으로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 결과가 오늘 어찌 보면은 좀 인위적인 게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11선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 꼴이 되면서 5일선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뭐 조정을 받을지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엔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매우 풍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가 선물옵션 만기였지만 전 세계 시장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자, 선물옵션 만기인데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도 뭐 그리 좋지는 않았다. 아시아가 대부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국도 내리고, 한국은 그래도 좀 덜 내린 편이죠. 한국은 덜 내린 편이에요. 다 내렸어요. 한국은 좀 덜 내린 편이다. 오늘 뭐 0.86%, 0.21%인데 일본은 2.8% 내렸습니다. 일본의 토픽스하고 니케이 지수가 많이 내렸죠. 2.8% 내렸습니다. 좀 많이 내렸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홍콩, 대만, 중국 상해 지수도 0.78% 내렸고 좀 내렸어요. 좀 내렸습니다. 홍콩과 대만도 좀 내리고 이렇게 좀 내렸다.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미국 시장. 근데 어찌 보면은 큰 악재스러운 것은 없어 보이는데 미국 증시에서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역시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지금 가장 걱정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경제 재개 조치를 했는데 이 경제 재개 조치가 잘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자, 이제 코로나를 거의 이제 물리쳤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물리친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미국장을 지금 미국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 그래서 현재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도 좀 내렸지만 다우하고 좀 나스닥이 좀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상황 자체는 뭐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우와 나스닥이 왜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뭐 딱 한 가지예요. 그동안 많이 올랐다. 두 번째는 많이 올라가지고 매물이 좀 많은 상태인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S&P, 나스닥 이렇게 좀 내려가 있어요. 러셀 200 지수도 2000 지수도 4%씩 내려갔습니다. S&P 픽스 지수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많이 올라왔는데 지표가 그리 뭐 크게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니야? 경제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니야?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을 하고 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현재 2.4% 내려가고 프랑스가 2.8%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는 잘 넘겼는데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뉴욕 시장이 또 이렇게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에너지 저가 매수 에너지가 참 좋아가지고 착착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착착 감기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결국 뉴욕 시장 이런 데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조금 뭐가 안 좋게 되면 우리나라에 바로 직접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다우와 나스닥 특히 다우지수가 좀 잘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이 잘 안 끝난다면 다우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많이 올랐다 아이가. 많이 올랐으니까 26,500까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내려와도 걱정 없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해야 되겠다. 이 정도 내려온다는 걸 감수하자는 거죠. 감수하자. 조정까지 내려온다는 걸 감수하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좀 조정받는 거 감수하자. 뭐 내려올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거하고 그러면은 다우지수가 주가에 내려온다면 한국의 종합지수도 뭐 2100까지 내려올 수 있다. 지금 2176인데 뭐 70포인트 빠지는 거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그 빠지면 또 좀 어때? 그동안 우리 좀 많이 벌었으니까 뭐 3% 5%는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마음에 가지면서 제가 21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또 3중 고점 매물대, 3번 고점 매물대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할 것 같은데 그게 만만치 않은 매물대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에서 좀 조정받으면 어때?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때? 이런 감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2050까지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2050은 안 갔으면 말해요. 왜냐면 장기 라인을 돌파해가지고 다시 눌렀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멀어. 그래서 저는 뭐 내일 2100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21선 힘차게 올라오니까 21선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21선 한번 눌러주고 또 떴잖아요. 여기서 21선 눌러주고 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100 한 40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와가지고 21선 올라와서 여기 정도에서 종합지수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 됐으면 어떨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만기도 지났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 어떤 전략이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역시 지수가 조정받을 때는 테마주 재료주가 좋아요. 테마주 재료주. 오늘도 이제 지수주보다는 테마주 재료주들의 흐름들이 좋았죠. 자, 테마주 재료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주 재료주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종목은 역시 바이오. 자, 셀트가 또 급등이 나왔다가 밀리긴 했지만 셀트. 또 신약 파이프 종목군들. 2차전지. 테슬라가 이 $1000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죠. 테슬라. 야, 신의 주식이야 진짜. 신의 주식 맞아요 이거. 신의 주식. 인간의 주식이 아니야 테슬라. 인간 세계에는 없는 주식이야. 신의 세계에 있는 주식이야. 오늘 갭상승해 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돈이 많아 그런가? 저거 테슬라가 진짜 미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저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 올라가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2차 전지가 앞으로 모자랄지 모른다. 공급 부족이 나올지 몰라. 품귀될지 몰라. 완전 이제 전기차들이 2차 전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들지 모른다. 전기차 못 만들지 모른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힘껏 지금 힘을 받고 있다. 자, 테슬라 오늘 급등도 했고 그 영향으로 오늘 LG화학, 삼성, SD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주가가 올랐다. 게다가 또 수소차 오늘 뭐 JNK 히트가 또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줄줄이 따라 사탕 모였고 또 플랫폼 종목들 뉴욕에서 좋았죠. 아마존 뭐 모습 좋았습니다. 아마존이 뭐 아침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아마존이 이 돌파를 이 행보하다가 돌파를 이게 참 멋있어요. 아마존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게 딱 행보하다가 그냥 한 방에 돌파를 그런데 또 오늘 위에서 좀 또 윗꼬리를 좀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이 윗꼬리를 심하게 달았다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 보자라고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윗꼬리 좀 달면서 역시 뉴욕도 조금 쉬기는 쉬어갈 듯한 모습이긴 해요. 나스닥이 10,000포인트 찍었다는 게 불길해. 나스닥 10,000포인트 찍었다는 게 좀 불길해. 그래서 조금 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갑니다. 나스닥 10,000포인트 찍고 좀 쉬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뭐 하여튼 끝나봐야 합니다. 저녁에 끝나봐야 알고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쉬어간들 어떠리. 자, 쉬어가면은 우리가 또 테마주로 중소형 개별주로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기다리던 조정 아닙니까? 조정 기다렸잖아. 카카오 언제 내려오나, 삼성 SDI 언제 내려오나, 내려오길 기다렸잖아. 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그 경기민감주들 아휴 내려오면 사야지 이제 진짜 살 거야 그런 마음 많이 쓰잖아요. 내려오면 좋지 뭐. 그래서
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내일 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가장 오늘 좋았던 게 바이오니까 바이오에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에서 말이죠. 오늘 첫 번째는 역시 셀트였어요. 셀트. 램시마가 이게 코로나에 쓰인다? 램시마가. 오우. 진짜까? 자, 셀트가 다시 30만원대 복귀를 하려고, 오늘 29만 9,500원. 야, 이 참 주식이라는 거 참 묘해요. 29만 9,500원. 이 정지가 되어버리네, 셀트가. 왜 정지가 됐지?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가 왜 정지가 됐지? 다케다 아태지역 사업인수 글로벌 종합제약사 발판을 말했다.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권리를 3,324억원에 인수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하이투벤, 알보실, 판다, 다케다 의약품 사업을 인수했다. 이 의약사업 쪽으로 많이 좀 진출하나요, 이게? 그래서 계속 요즘 셀트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좀 반영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러네요. 일본 제약사 다케다, 이거 좀 유명한 회사인데, 아시아 태평양 사업을 인수했다.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갖춘 종합제약사로 거듭나겠다.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을 3,324억에 인수했다. 뭐 큰 돈은 아니네. 셀트가 요즘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태국, 대만, 홍콩, 호주 등 9개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12개, 일반 의약품 6개 품목을 뜻한다. 이게 좀 안정적으로, 돈 있을 때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만들겠다, 뭐 그런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신약 네시나, 액토스, 이달비, 이런 의약품들, 하이투벤,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하이투벤은 알보칠,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건 생산은 다케다가 맡고 셀트리온 제약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판매를 한다. 어떤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뭐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좀 캐시카우 쪽을 뭐 신약보다는 셀트리온은 그 원래 바이오시밀러로 진출해서 일단 현금을 확보해 가면서 신약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근데 뭐 우리 신라젠 같은 회사는 돈을 모아 가지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신약 개발을 했다가 쓴맛을 좀 봤죠. 그래서 그런 쓴맛을 보지 않고 차분하게 캐시카우를 확보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네릭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에이즈 개발, 계량 신약 개발, 이런 거, IQ와 치매 패치제 임상시험, IQ 뭐 잘 아시죠, 이거? 치매 패치제를 만들고 있는 IQ와 같이 이제 했다 하고 있다. 큰 성과는 못 냈다 그러는데, 하여튼 요렇게 이제 그 셀트리온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삼성보다는 저는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글로벌 그룹이다 보니까 벤처성이 좀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벤처성이 약하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주가 바짝 올라온 상태에서 요 재료가 내일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과, 그래서 요거가 셀트리온보다 내일은 셀트리온 제약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안 올랐으니까 내일 셀트리온 제약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자, 오늘 세 개의 종목들 가장 하여튼 오늘 올라간 것은 램시마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다. 특히 폐에 생기는 염증에 효과가 좀 있다. 요것 때문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버밍엄 대학이라든가 버밍엄 국립보급연구원, 또 옥스퍼드 국립보건연구원, 요런데 그런 데하고 이제 같이 임상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임상을 시작한다. 그것이 이제 재료가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다시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M&A 또 소식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셀트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재료인데,
오늘 하여튼 그래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참 궁금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보면은,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그 블럭들이 있었잖아요. 블럭들이 있은 다음에도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결국 누가 매집을 했다는 얘기고, 매집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걸로 이제 귀착을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인데, 제넥신. 오늘 제넥신이 17% 올랐잖아요. 제넥신이. 올랐는데, 이 제넥신도 보면은 어쨌든 차트상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한다면, 역시 이제 매집의 기간이라는 게 있었다. 매집의 기간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매집을 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정배열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차트의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많았는데, 제넥신이 이 대량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넥신의 자회사의 그 네오 이뮨텍이라는 게 있어요. 네오 이뮨텍. 예. 자, 요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오 이뮨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FDA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일상 시험 승인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네오 이뮨텍이 보유한 인터루킨 7, 요거는, 하여튼 코로나19 쪽에 하여튼 뭐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이 좀 재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워낙에 그 신약 파이프가 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가 오늘 급등했는데 내일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 있는데 밀리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한번 쭉 올랐다가 오랜만에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 이것도 차트가 모양이 좋아졌어요. 오스코텍도 차트가 꽤 좋죠. 이것도 거의 한 뭐 2주 정도 올랐는데 차트 모양 상당히 좋아요. 오스코텍이. 그 다음에 이제 셀리버리, 요것도 차트 모양 좋습니다. 셀리버리도 지금 이게 쭉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한 3, 4일, 4, 5일 정도 올라왔는데 위에 매물 나오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전고점을 돌파해서 가는 모습 상당히 좋아요. 셀리버리도 괜찮고, 그 다음에 펩트론 역시 뭐 차트가 바닥 탈출의 모습이에요. 바닥 탈출. 장기간 하락 이후에 이제 그 이평선 정배열 상태로 진입하는 초기가 아닐까. 20일, 60일 쭉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쭉 올라오는데, 오늘 3% 올랐습니다만 차트 모양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또 뭐 환경 아침 시황에는 계속 나오시는데 와우에서는 아무 찾아봐도 없다. 사진이 너무 달라서. 예. 아니죠. 좀 일찍 찍은 사진이에요. 일찍 찍은 사진. 한 10년 전에 찍었고요. 포샵 좀 했죠. 포샵 좀. 진짜 너무 심하다. 아니, 사진하고 그렇게 틀리진 않죠. 좀, 기분 좀 나쁠라 그러네. 예. 그게 사진이 좀 그래요. 요즘은 포샵들 해버리니까. 예. 자, 펩트론 그렇고요. 펩트론 그렇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얼굴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이 한올바이오도 좀 원래 이게 이제 신약 그 능력이 좀 있는 회사예요. 한올바이오가 신약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제 장기 라인 돌파하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있어갖고, 여기가 한올바이오가 그 고점이죠. 고점만 좀 돌파해주면, 37,000원 라인만 돌파해주면은 한번 또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도 워낙 옛날부터 좀 그 이름이 있던 종목이라서 한번 보고요. 앞타바이오는 신규 종목인데 요거 좋습니다. 치고 가는 모습이 좋아요. 어제 장대 양봉 나오고 오늘 다시 작은 양봉으로 커버하고 있는데 잉태형이죠. 요런 차트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고점 치고 올라가서 한번 시세 낼 수도 있어요. 앞타바이오 이름도 앞타바이오. 그런 모습 보이죠. 앞타바이오 그런 모습 보이고요. 다음에 큐리언트가 있는데, 큐리언트는 원래 이제 옛날부터 큐리언트는 그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 중에서 우리 그 어린이들 그 뭡니까? 어린이들 저거 그 뭐라더라? 하여튼 어린이들 그 뭐라더라?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알레르기란 말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알레르기. 이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약품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큐리언트가, 면역 프로테아좀, 암세포의 비정상 아토피죠. 아토피 원래 아토피에사인데, 면역 프로테아좀이라는 이게 원래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그런 이제 세포예요. 그런 이제 물질이야. 면역 프로테아좀. 근데 요거를 계약금 없다는 얘기는 이제 계약금만 없지 마일리지는 있을 거야 아마. 요 다케다가 아까 이제 다케다 나왔잖아요. 다케다가 프로테아좀을 이용해 가지고 발성 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 이걸 옛날에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큐리언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항암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항암제. 큐리언트가 옛날부터 꽤 인기 있는 종목이었는데 주가는 워낙 내려왔었죠. 그래서 진짜 바닥을 헤매다가 이번에 뭔가 기술을 확보한다는 얘기가 때문에 오늘 저희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 조금 올랐는데 어쨌든 차트 모양도 뭐 그렇듯하고 그래서 요것도 내일 한번 좀 갈 수 있겠다. 자가면역 질환까지도 갈 수 있겠다.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러면 아까 렘시마이가 아닙니까? 자가면역 질환. 렘시마인데 그쪽으로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을 키운다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자가면역이 면역체계가 붕괴되면서 생기는 병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면역감은 억제제 이런 거. 그래서 큐리언트 이것도 내일 아침 한번 많이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현대약품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현대약품 요거 급등 나와서 상 갔는데 요거는 테라퓨틱스하고 당뇨 신약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요. 요거가 원래 이제 현대약품은 원래 유명한 게 먹는 당뇨병 신약이란 말이죠. 요거는 이제 옛날에 FDA에서 이상심을 받았던 그런 이제 그 허가를 받았던 그런 거였는데 그게 또 이제 재료가 되면서 테라퓨틱스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요즘 이제 계속 코로나 얘기인데 스프레이형 그 코로나 치료제 스프레이형 코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는 거 요거를 이제 이상승인을 받았던 거예요. FDA로부터 그게 이제 또 재료가 돼가지고 진원생명과학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소차 돈을 떴잖아요. 그래서 JNK 히트 같은 것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떴던 종목들이에요. 뜨거나 또 내일 좀 관심 있는 종목들. 그래서 시간이 좀 빠르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또 말씀 다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은 뭐가 갈까라고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뭐 이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쭉 추려놓은 종목들. 요것들이 지금 가장 좋아 보입니다. ABA 바이오까지도 내일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요까지. ABA 바이오는 어제 상가고 오늘 2% 또 올랐는데, ABL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제넥신, 오스코텍, 셀리버리, 펩트론, 한올바이오, 앞타바이오, 큐리언트, 아이큐어는 글쎄 요거는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밑에 두 개는 내일 들어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하거든. ABA 바이오는 근데 이제 빅파마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빅파마하고 얘기가 잘 되면은 주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 6개 정도, 위에 6개, 7개 정도에다가 ABA 바이오는 계속 체크해야 돼요. 요거. 빅파마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15개 빅파마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 BBB가 잘하면 또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넥신, 오스코텍, 셀리버리, 펩트론, 한올바이오, 앞타바이오, 큐리언트, ABA 바이오까지 아이큐는 또 아리까리한데 요까지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 내일 그 정도 보고 그 밑에 녹십자 랩셀이나 테라제니텍스 같은 것도 차트 모양은 어떤 수상한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뭐 SK케미칼, 제일약품용 신풍제약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또 한번 꺾이는 모습이죠. 꺾이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죠? 밑에 있는 코로나19 의료제는 좀 가열돼서 요거는 좀 가열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신약적으로 조금 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가장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LG화학이 오늘 단단했어요. LG화학이 단단했습니다.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늘 웬 기관들이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샀나 몰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LG화학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근데 테슬라가 왜 급등하느냐 하는 것은, 테슬라가 왜 급등해 하는 내용은 지금 전기차 잘 나간다는 얘기예요. 전기차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전기차는 잘 나가더라고요. 전기차는 오늘 갭상승해서 이제 1025달러까지 갔으니까. 근데 테슬라가 급등한 것은 전기차 잘 나간다는 건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런데 배터리가 품절될 수 있다. 배터리가 품절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터리가 품절돼가지고 테슬라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못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1, 2년 내에 반드시 품절 사태가 올 것이다. 품귀 사태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LG화학하고 삼성 SDI 하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이 올랐고, 삼성 SDI도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 뭐 올라가지 않았지만, 오늘은 삼성 SDI가 전고점에서 십자도진 만드는 그런 모습이 거래도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 2차전지 모양, 2차전지가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괜찮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오늘 그 주가 많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봉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외에 뭐 일진 머티리얼, 플러스 내고 있고요. 뭐 좀 많죠? 그렇게들 쭉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2차전지는 하여튼 영원해. 그래서 뭐 이노메트리라든가 PN 솔루션, PNT 같은 것도 뭐 있죠. 이노메트리도 지금 밀리긴 밀렸지만 계속 위로 올라 그러잖아. PN 솔루션 이제 장비주들, 2차전지 장비주들도 계속 좋아요. 그래서 뭐 장이 좀 밀리면은, 만약에 이번에 뭐 제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 뭐 오늘 저녁 지금 이제 나스닥 다우존스 선물도 좀 그렇고, 좀 조정받으면 우리가 사야 될 게 뭐냐? 결국 이제 플랫폼과 조정받아서 사야 될 종목이 우리가 플랫폼과 2차전지일 거예요. 2차전지. 조정받을 때 우리가 사야 되는 게 뭐냐? 플랫폼과 2차전지야. 그러면 2차전지가 만약 주가 내려온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뭐 내려올 수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내려온다면 어디가 내려올 것이냐. 근데 예를 들면 LG화학은 첫 번째가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두 번째 뭐 21선이겠죠. 그렇게 해도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LG화학,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뉴욕 증시 조정받으면 내려올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사야 될 거 뭐냐? 이번에 내려올 때 플랫폼과 2차전지를 사자. 그거예요. 플랫폼과 2차전지 사자. 그래서 대표 종목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장비에서는 이노메트리, 요것들도 실적도 좋아요. PN 솔루션 다 실적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예를 들면 뭐 21선 공략이라든가,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자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뭘 살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종목을 사자는 겁니다. PN 솔루션, PNT, 뭐 다 똑같이 실적도 좋고, 잘 나가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승 추세는 뭐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조정은 필요하다. 오늘을 기점으로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조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승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JNK 히터가 뭐 재료가 안 했어요. 인도의 도요 엔지니어링에 수소 추출기를 갖다가 수출했다. 요것 때문에 올랐는데, 좋아요. 뭐 좋습니다. 그래서 JNK 히터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줄줄이 따라서 줄지사탕 올라갔죠. 그래서 뭐 뒤따라 올라가던 것들이 뭐 GM 코리아도 올라갔고, 유니크도 급하게 따라 올라갔죠. 급하게 따라 올라갔다 밀렸고, 뭐 코롱 머티리얼 대부분 다 따라 올라가다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동화생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볼 때 우리가 요 정도는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미코는 정말 실적도 좋은 회사예요. 코미코 자회사 미코인데, 이건 실적도 좋은 회사예요. 쭉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차트 모양도 좋고, 미코도 좋고, 승창호투텍도 좋고, 수소차가 이제 뜨면은
성창호토텍 지금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 뜨기 시작하면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자는 거예요. 성창호토텍 그리고 EM코리아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보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종목 봐야죠. 플랫폼 종목. 자, 플랫폼 종목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슬슬 플랫폼 종목들 편입을, 한 2달에 걸쳐서 매수하자. 그래서, 이 카카오가 만약 조정받으면 최대 어디까지 조정받을 거냐. 근데, 저는 처음에 23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그냥 내려갈 때마다 잠시 좀 사는 수밖에 없어.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되는데, 그냥, 소량씩 꾸준히 매수하자. 카카오 네이버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카카오 네이버. 그래서, 만약 오늘 저녁에 뭐 아마존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 좋아요. 조정받으면 좋은데, 조정을 안 받으면 이게 문제가 돼. 조정을 받아야 돼, 아마존이. 어제 십자도지 모양 위에 꼬리 긴 거 보니까 조정을 받을 듯한 모습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도 내려올 테니까, 땡큐 하냐, 땡큐. 그래, 조정받으니까 좋다. 땡큐.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를 쭉 해나가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대박의 타이밍이 오는 거란 말이죠. 대박의 타이밍. 그게 좋은데, 안 내려오면 또 골치 아파. 그래서 저는 좀 내려올 거라 봅니다. 아마존도 내려오고요. 자, 아마존도 좀 조정받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좀 조정받고, 그죠? 좀 조정받아야지. 그게 계속 올라갈 수 있나. 테슬라도 좀 조정받고, 아유, 저것도 정말, 돌파해가지고 자꾸 올라가면 진짜 짜증날 거야. 그죠? 계속 쳐다보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좀 내려오면 좋죠. 기분 좋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 마이크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오늘 좀 돌파가 나왔어요. 요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골치 아파. 그러면은 우리는 카카오 네이버를 쫓아가면서 사야 돼. 그래, 내려오면은 마음이 한결 부드럽잖아요. 내려갈 때 조금씩 분할매수 하면 단가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기회가 오니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미국장이 좀 조정받기를 좀 학수고대 해보자. 조정받으면 우리가 좀 뭔가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그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통산업주, 경기민감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거든요. 오늘 경기민감주도 조정받았죠. 경기민감주들 좀 올라왔는데, 아침에 미국 증시에서 좀 조정받았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경기민감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양을 한번 보자고요. 보면은, 가장 많이 내렸다가 급반등했던 것이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41% 올랐다가, 그쵸. 장중에 53%까지 올랐더래서 41% 올랐고, 그 다음에, 또 뭐 36% 올랐다가 11% 마감됐고, 조금 조정받았죠. 받았고, 이제 여기까지 와 있어요. 17달러까지 내려왔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재확산할 것인가. 지금 이제 텍사스가 이제 가장 이제 남부에 있어 갖고, 원래 이제 코로나가, 북동부부터 시작했잖아요. 북동부에 그 유럽에서 건너와 가지고 북동부부터 이제 감염이 돼서 쭉 남부 서부로 이제 이동을 해왔죠. 코로나가. 그러다 보니까 텍사스는 남부잖아요. 따뜻하고. 플로리다 남부란 말이죠. 그래서 텍사스는 가장 피해를 덜 받았어. 그래서 피해가 덜 했기 때문에 먼저 경제 재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 재기 잘 없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이게 바람 타고 내려오는지 말이야. 밑으로 쭉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텍사스가 상당히 좀 많이 감염이 발생하는데 플로리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좀 악재스러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코로나가 가장 문제야. 결국 코로나예요. 아직까지는 코로나. 그래서 제가 코로나 상황을 그렇게 계속 여러분한테 살피고 또 살피고 재미없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게 코로나가 이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갖다가 좀 체크를 해드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 체크하면은 아직도 미국은 2만 개 신규 확진자 2만 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 오늘도 17,000, 19,000 이 정도란 말이죠. 코로나가. 그래서 다른 나라는 좀 많이들 유럽은 많이 없어졌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18,000개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좀 긍정적이면은
북동부가 조금씩 없어지고, 북동부가 좀 약해지고, 내려와가지고, 유행이 없었던 텍사스 쪽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은, 먼저 그 코로나 맞은 애들은 이제 많이들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뭐 텍사스에 다시 좀 코로나가 이름 뭐 나오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게 다행이다. 그 얘기 뭐냐면 유럽도 뭐 이탈리아 많이 생겼다가 이탈리아 처음에 가장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요게 이제 영국이 제일 없었잖아요. 근데 서진을 하면서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쭉 서진을 하면서 이탈리아가 제일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탈리아 하루에 감염자 200명밖에 안 돼. 한때는 뭐 6,000명, 7,000명까지 나왔잖아요. 그 사망자 70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제일 적었던 영국이 가장 서쪽에 있는데 영국이 지금은 제일 많아요. 사망자도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유럽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 유럽은 이제 창궐할 때 약 10분의 1 수에 내려왔고, 지금 미국이 지금 가장, 피크에 있어요. 피크에서 조금씩, 약해, 피크를 치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내려가가지고 브라질 쪽으로 가서 지금 브라질이 3만 명이잖아요. 하루에, 1,300명이 죽고 있어요. 브라질이 지금 창궐이야. 남미가. 그래서, 결국 제가 뭔 얘기 드리냐면은, 그래, 경제 재개를 했던, 먼저 경제 재개를 했던, 텍사스가 감염자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어. 하지만 북동부의 뉴욕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은 텍사스도 플로리다도 점차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게 제일 악재야.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지금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제가 봤다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 시간 현재의 뉴욕 선물 시장, 다우지수, 나스닥의 선물. 다시 한번 볼게요. 세계 주요 지수 선물, 유럽과 미국 한 2%씩 빠지고 있다는 거죠. 빠지고 있다. 다우는 3%까지 빠지네요. 선물이.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뭐 빠진데 어때? 좀 많이 올랐으니까 다우 선물 3% 빠졌고, 나스닥은 1% 빠졌고요. 다음에 빅스는 현재 16% 올라갔고, 다음에 독일이 2%, 프랑스가 3%, 영국이 2.8%, 이탈리아는 3.5%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받아야 돼. 뭐 조정 받는 게 좋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상품이죠. 상품. 지수는 지수인데 원자재 또 시장도 아주 중요해요. 원자재 시장은 이게 까다롭습니다. 주식시장과 유가시장은 서로 주식시장과 유가시장은 일종의 대체시장 역할을 해. 대체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유가로 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소맥으로 가보자. 소맥은 덜 올랐다. 뭐 옥수수로 가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금리시장 또 통화시장 뭐 파운드화가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이런 게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요,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WTI가 뭐 6%로 내렸는데, 뭐 41%도 내려가고, 뭐 마이너스 41달러가 가고, 40달러까지 가는데, 뭐, 유가 6% 내린 것은 뭐, 끔값이에요, 끔값. 아무것도 아니야. 40달러 근처에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항 나오는 거죠. 오늘도 고가 39달러까지 갔다가 밀린 거니까, 뭐, 큰 적은 아니고, 그래서 유가도 내려가지만 미국의 선물연료도 내려가고 있다. 요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에 한 번은 우리가 또 겪어야 될 부분이다. 다우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그래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26,500까지 좀 조정받고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다. 장기 라인 돌파했으니까 다시 장기 라인 내려와가지고 한번 찍고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우리 이 경기 민감주들도 내려갈 것이고, 또 이제 플랫폼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조정받을 것이고, 바이오도 조정받을 거 다 조정받을 거예요. 조정받는데 조정을 받을 때 만약 전체 다 조정이다 그러면 현금 들고 있어야 되죠. 현금 들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전체 지수 대형주들이 조정받는데 테마주들은 좀 단단하다 그러면 그 테마주도 우리가 사야죠. 그죠? 테마주 사야죠. 그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하고 또 이제 내일 아침 다우나스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너무 저녁에 다우나스닥 그 유럽 시장 뭐 국제유가가 좀 내려간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위축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차피 조정 기다렸잖아. 좀 조정받기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조정받기 기다렸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정리는 그래요. 일단 말이죠. 오늘 가장, 셌던 셀트리온 쪽, 그리고 바이오 대표 종목 중에서 신약 파이프 종목도 제가 쭉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IQ, ABL 바이오까지 보자. ABL 바이오까지. 요까지 신약을 말씀드렸고, 2차전지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어쨌든 이번에 조정받으면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중에 둘 중에 하나 사자. 요거 사자. 그리고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좀 사보자. 뭐 포스코 케미칼 사든가. 요즘은 포스코 케미칼보다 에코프로비엠이 좀 탄력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SKC는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SKC는 SK그룹이고 일진 머티는 역량 있는 기업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요 중에서 한 두 개 정도 사시면 좋겠다. 조정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종목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그냥 카카오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카카오 사는 게. 플랫폼 종목은 저는 카카오를 권해드립니다. 카카오를 권해드려요. 플랫폼 종목은. 그래서 카카오가 라인을 많이 그어놨어요. 어디까지 내려올까? 23만원까지 내려올까? 자, 기준은 원래 막 심중은 사실은 23만원에 와 있습니다. 23만원 이하에 사자. 근데 23만원까지 안 내려오면 또 어떻게? 그래서 그냥 내려갈 때 좀 내려가겠죠. 조금씩 좀 분할매수 하자. 조금씩.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1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으니까, 뭐, 모든 종목들이 이격이 뭐 벌어졌다, 좁혔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는 종목 그냥 가. 그니까, 우리가, 모든 종목이 이격이 벌어지는 건 아니다. 이격이 좁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테슬라는 그런 거 없어. 우리가 인간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는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 보세요. 그런 거 없다고.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보세요. 이 인간의 주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어. 아니, 이격이고 지랄이고 없는 거야. 주가가 지금 300달러에서 그냥 900달러까지 그냥 바로 한 방에, 세 배가 그냥 한 방에 올라갔어. 여기 이격이 어디 있어, 이격이. 이격이 없잖아요. 요때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에 세 배가 간 거야. 이격 조정 같은 거 없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씩.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두려운 거야. 근데, 카카오도 좀 조정도 좀 받고, 그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조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느긋하게, 조정받으면 사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자. 요거가 그거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요거 해드리겠다. 요거가 신루타 종목들, 그렇게 하나씩 편입시키고, 또 단타 종목들도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한테 단타시켜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고 있으니까 요의 매력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요의 회원에 가입하시라. 아까 우리 아까 어떤 분이더라, 보강님처럼 인천요라고 텔레비에 나온 얼굴대로 찾아봤더니 안 보이더라.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아니 좀 제가 잘생기긴 했는데 제 얼굴 다시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좀 잘생기긴 했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항상 10년 전, 10년 전, 그렇게 얘기하죠. 10년 전. 10년 전 얘기하잖아요. 인천요. 인천요. 제가 각지문이라 그러고 인천요라 그러죠. 얼굴이 지금하고 좀 다른가요? 똑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자, 인천여고 각지문 그러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항상 인천여고 각지문이라고. 근데 인천여고를 모르시면은 주식 세계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거야.
제가 2000년부터 이 바닥에 있었으니까 주식했던 분들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보감님은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거야.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내일 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내일 한 번 더 제가 내일 공개 방송 하려고 그래요. 내일.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지금 이제 그 급락장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제가 공개 방송 하려고 그러고, 이게 내일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왜냐하면 우리 그 회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장이 좀 흔들릴 때는 장중 내내 좀 지켜드리면 좋잖아요. 내일 제가 공개 방송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서 장중 내내 여러분하고 대책을 세우고 종목을 좀 진단해 가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내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공개 방송. 왜냐하면 내일이 좀 장이 뭐 이렇게 가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또 챙겨드려야겠다.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중에 뵙도록 하겠고, 내일 장중에도 뭐 가격은 똑같아요. 이거 11만원이면 한 달에 11만원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부터 15일부터는 요게 33만원 된다는 거 다 아시죠? 지금 11만원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33으로 올라갑니다. 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33인데 제 코로나 때문에 10일로 낮춘 거잖아요. 이거 원래 33인데 한 달 33인데 지금 10일로 낮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주까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10일이에요. 10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33으로 올라가고 장중방송 시작하죠. 장중방송. 그래서 이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지금 마지막이니까 가입하실 분들 가입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요 밑에 위에 보면 이게 이제 ARS 번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웹 가입하려면 힘드니까 0234904651하면 웹 가입이 ARS인데 요거는 2개월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2개월에 22만원, 한 달에 10일이니까 2개월이 20일 맞죠? 0234904651 요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세팅이 돼 있어요. 2개월로 세팅돼 있으니까 2개월 가입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게 3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3배로 원위치 원래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원위치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2번 거면 4개월 되는 거예요. 2번 거면은. 근데 2번 이상은 안 됩니다. 2번까지 4개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해가지고 6개월, 난 6개월 거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한지주, 여러분들 요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쓰지 마냐면은, 은행주 말이에요, 은행주가 은행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지금 말이에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주, 요런 것들은 가격이 무지하게 싼 거예요. 무지하게. 신한지주가 작년도에 1850원 배당 줬습니다. 올해 얼마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1850원 가지고 배당하면은 지금 배당률이 5%가 넘어가요. 5%. 시가배당률이 5% 넘어갑니다. 1850원 받으면은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것들은 주가가 절대 저점이야. 그러니까 요거 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원위치 가요. 원위치가 어딥니까? 4만원대 가는 거야. 4만원대. 분명히 4만원대 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가 내려갈 때에 저점에서 뭐 팔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이번에 장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은 요런 것들이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21선 지지받는 모습이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3,200원이 32,000원이니까 배당만 받아도 굿이야. 이런 것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지금 은행주가 그렇습니다. 은행주가 원래 배당주잖아요.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것들 배당주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한국전력 같은 것도 지금 가격은 내려왔지만 다 배당주 주요. 적자가 나도 배당 주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일 이제 장중 공개 방송 하니까 또 장중에 계속 챙겨 좀 드릴게요. 내일 장중에 또 뵐게요. 내일 장중이라고 해서 이제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가격은 그 할인 같은 거 없어요. 워낙 싸니까 할인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세게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장중에 또 뵙도록 하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일 장중에 못 보니까
요거 제가 항상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유튜브에 인천용어나 각지문이나 인천용어 둘 다 치시면 나옵니다. 인천용어나 각지문 치시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ARS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릴까요? ARS 번호 ARS 번호가 02에 3490 잘 안 보이시죠? 4651 예, 0234904651 요겁니다. 거기로 ARS 하시면 돼요. 월 11만원은 진짜 완전히 껌값이죠. 껌값. 이건 진짜 제가 봉사정치인으로 여러분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TV도 그래서 나간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제 TV 나간 거고, 또 가격도 확 내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봉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0234904651 일로 하셔가지고 여러 번 가면 좋아요. 감사합니다.